안녕하세요. 저 지스켈러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인승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들, 보안, AI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실 텐데요. 저는 보통 세미나 오시면 듣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을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좀 바꿨고 원래 계획된 것보다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서 체크포인트 쪽에서 AI에 대한 보안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새롭게 어카이한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뒤에 세션들에서도 현재 어떻게 보완했는 케이스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텐데요. 저는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로 좀 돌아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AI라는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Catch Me If You Can,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저게 보안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최초의 공격과 방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하는 것들이 방어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거,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원활하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게 언제부터 저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언제부터 공격이 있고, 어떤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방어를 했을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한 장 넣어 놓은 거고요. 처음에 인터넷 태동 전서부터 알파넷에 나왔던 크리퍼라는 저 단순한 메시지를 잡기 위해서 크리퍼를 제거하기 위한 바이러스, 최초의 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게 나왔던 거고요. 근데 백신, 저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백신이라든가 인시던트리 우리가 만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IT에서 하는 보안,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해야 되고, 새로운 솔루션들, 최근 들어서는 AI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죠. 개발자들, 일반 사용자들, 보안하는 회사들, 크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모든 회사들이 AI로 고민을 하고 AI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하는데, 이게 AI가 하늘에서 딱 떨어져서 어느 날 없던 게 우리 전혀 안 했던 것들을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매번 우리 일상에서도 체험을 해왔고, 특히 IT에서는 다양한 공격과 방어들을 저희가 해왔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해왔던 보안,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고, 이런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 AI 시대에 보시는 것처럼 해킹하는데 프롬프트 몇 개만 치면 5분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피싱 사이트 나오고 CNC 만들어서 공격할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경에 따른 방어 전략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보면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인류도 변해왔고 IT 환경도 변해왔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중세 성이에요. 성들이 왼쪽서부터 하나씩 오면서 굉장히 커지고 변화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성에는 해자라고 해서 약간 물길로만 막아놨어요. 우리 성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격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물길로만 저기를 막아놨고, 두 번째는 자세히 보시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죠. 말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앞에 들어오는 관문에 성을 하나, 입구를 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타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앞에 광장을 세워서 들어오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보안 처음 시작하셨던 분,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베스촌 호스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해자드 같은 거 갖다가 방어해야 된다, 공성전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에서부터 IT로 변할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IT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격과 방어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전혀 새로운 컨셉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공격과 방어의 형태가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크라우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AI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IT 환경의 보안으로 이제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환경들은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환경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했던 보안은 멀티레이어 시큐리티, 다중화, 이중화, 그 다음에 IT 쪽의 고민, 보안 쪽의 고민 중에 하나는 캐패시티 플래닝. 맨날 그 지점단 회선은 느리다라고 난리쳐요. 보안 이슈는 생긴다고 난리쳐요. 임원들은 보안에 투자 너무 많이 한다고 난리쳐요. 그러다가 사고 터지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팀 그동안 투자한 돈 뭐 했냐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저희가 해온 보안 아키텍처는 여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중심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헤드쿼터에다가 각종 보안 솔루션 스택들 다 갖다 집어넣었죠. 파이어월, IDS, IPS, 시큐어 게이트웨이. 지금 저게 전 세계의 80, 90%는 아직도 저런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왜?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중심의 보안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연구했고 해서 안에다가 보안 장비, 모니터링 장비, 포렌식 장비를 다 갖다 박아놨어요. 근데 해외 브랜치 어떻게 하냐? 브랜치에다 똑같이 갖다 놓는 거죠. 옆에 있는 것처럼 그 각각 브랜치에다가 비슷한 스택을 갖다 놔요. 근데 본사에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거냐? 그건 퀘스천이죠. 어떻게 하실까요? 심플하게 야 그래도 비슷한 거 갖다 놔야지 되지 않아? UTM도 갖다 놓으시고요. 파이어월 작은 거 갖다 놔서 모양도 하시고요.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결국 뭐 하냐면 야 엠페레스 뚫어. 그래서 급한 거 말고는 다 본사로 들어와.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고 이게 경계선 기반 멀티레이어 시큐리티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저희가 했던 보안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도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사무실만 가서 액세스를 하진 않아요. 저는 지스켈러에 지금 한 8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무실이 한국에 사무실 8년 동안 없습니다. 근데 본사 어플리케이션 접속하고 저희 파트너사 일하는 거 하는 거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는 데가 제 사무실이에요. 제 사무실은 주로 커피숍 아니면 공원. 아무 데나 가서 노트북만 있고 모바일만 연결되면 제 사무실입니다. 이런 환경이 돼 있어요. 7년 전서부터 저 그렇게 일해왔고 제 고객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코로나 시점서부터 조금씩 느끼고 있었죠. 사무실에서 더 이상 출근 못하게 하고 사무실에 액세스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액세스할 방법은 없고 하니까 VPN 갖다 놓고 추가하고 보완하는 이런 아키텍처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어요. 야, 꼭 사무실 나가야 돼? VPN 어떻게 해? VPN 장비 모자란데 그거 구생 맞추느라고 한 50유저 사놨는데 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무실 못 간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죠. 또한 바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용자 또 클라우드에 있는 새로운 사스 서비스들, 다양한 서비스들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우리 업무 프로그램만 보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사스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시큐리티 스택들 데이터 센터 중심에서 다 박아놨으니 모바일 유저가, 출장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보안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보안 스택들 다 거쳐서 나갔다 들어오고 헤어핀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변화에는 언제나 챌린지가 따릅니다. 뭔가 새로운 학문,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세력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커요. 뭐든지 변화하기 싫어하고 그 변화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근데 변화해야 되는 거죠. 전통적인 보안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쿼터에 있고 방화벽 있고 브랜치에 있고 SSL VPN, MPLS 다 연결해서 쓰던 거예요. 트래픽들이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이전, 클라우드 이전의 아키텍처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아직도 이런 아키텍처에서 활용하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크라우드로 움직이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선들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외부로 움직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크라우드로 움직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브랜치에서 직접 액세스하고 인터넷에서 직접 나가는 형태의 환경으로 트래픽 패턴 자체가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뀌는 환경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에 있는 방화벽, 기존에 있는 IPS, 기존에 있는 솔루션 가지고 커버리지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지만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우리 어플리케이션만 썼어요. 근데 나가서 써요. 우리 직원만 써요. 서드파티 써요. 개발자 써요. 사스에 들어와요. 데이터 유출되는 거, VPN으로 접속하니까 맨날 이놈의 VPN 접속하다 끊어져. 접속 안 돼. 늦어. 엔드포인트 툴들 갖다 놓고 있으니까 둘이 충돌해가지고 서비스 안 돼.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린 크라우드 시대가 왔어요. 크라우드 쓰고 있잖아요. AI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서 제미나이 쓰거나 챗GPT를 쓰거나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죠. 집에 가면 애들도 써요. 숙제 초등학생들 요새 챗GPT에다 물어봐가지고 숙제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 챗GPT 쓰지 말라고 집에다가 문서 보내고 부모들한테 가이드 해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AI 아무 데서나 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아키텍처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뭘 바꿀까? 말씀드렸다시피 챌린지가 있고요. 그 기존의 아키텍처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는 거에서 계속 써야 돼요. 그리고 변화라는 걸 급격하게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안 환경에서 보면 UTM 박스 쓰는 업체들은요, UTM을 좀 확산시켰죠. 브랜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쿼터처럼 충분한 시큐리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브랜치에 조그맣게 구색이라도 맞출 수 있는 UTM 박스로 갖다 놨어요. 근데 SSD 트래픽이 많아지고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그 UTM 박스를 늘리는 거죠. 우리 UTM 박스도 원래 UTM이 심플하고 간단하게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UTM 박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UTM 세시 박스가 나와요. UTM이 옛날에 시스코 6500처럼 큰 사시 형태의 장비로 바뀌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넣었어요. 근데 바뀌는 환경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던 보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방화벽. 우리가 방화벽 어디다 만들었죠? 방화벽 어플라이언스로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습니다. 수십 년. 방화벽 어플라이언스 쓰면서 보안 담당자들 뭐 했어요? 야, 거기 세션 몇 개 있어? 컨커런트 세션 몇 개까지 지원해? 몇 포트까지 지원해? 이런 걸로 우리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방화벽의 퍼포먼스, 메모리, 어떤 스펙이 좋아? 뭐 아까 나왔던 체크포인트가 좋아? 파울로알토 좋아? 국산 시카이가 좋아? 걔는 포트 몇 개야? 이걸로 비교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수십 년간 우리가 하드웨어에 투자를 했어요. 밴드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하루아침에 크라우드 왔다 그래서 내가 수십 년간 해오는 투자한 것들을 바꿀 수 있나?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했을까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 해서 크라우드에다 갖다 놓고 우리 VM에 올렸어. 우리 VM 가지고 우리도 크라우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존에 갔던 아키텍처하고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드웨어 가진 메모리를 VM에 올렸다. 하드웨어 가진 폴리시를 VM에 올렸다.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아키텍처하고는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고민하고 많이 얘기하는 사시 제로 트러스트 컨셉이 나오면서 그 전에 지스켈러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게 크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모든 보안 스택을 크라우드에 넣어놓고 가는 아키텍처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 위치나 상관없이 다 크라우드에서 모든 정책을 정하고 하는 아키텍처로 갔습니다. 제가 지스켈러를 대표해서 나와서 지스켈러로 얘기하고 있지만 크라우드 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서버팜에 대한 이런 보안 스택들이 필요하긴 하죠. 당연히. 하지만 사용자가 크라우드를 움직이고 어플리케이션이 크라우드 가는 이 크라우드 세상에서 크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형태로 보안을 했던 것들은요. 방화벽 추진은 다 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하고 다른 게 없죠. 시큐리티 스택들 다 갖다 놓고
그 가운데다 놓고 연결돼 있고 모든 트래픽은 가운데 통과해야 되고 저러다 보니 가운데 하나 이슈 생기면 전체 장애 나고 성능 이슈 있고 SaaS 어플리케이션, 크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이렉트 인터넷 좀 해. 왜 맨날 헤드쿼터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해. 채티한 프로토콜 다 어떻게 커버리지 할 건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치에다가 방화벽 갖다 놓고 IPS 갖다 놓고 하는 구조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라우드에서 내가 사용자 위치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크라우드에 접속 통해서 보안을 하고 보안에 적용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보안 좀 해보신 분들은 이 그 아이콘들만 보고도 저 장비가 어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메이저 방화벽, 메이저 DNS, 메이저 VPN 장비들입니다. 저런 아키텍처 가지고 크라우드를 구현하려고 했고 저희도 처음에는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시큐리티 스택들이 달라지고요. 성능이 다르고요. 메모리가 다르고요. 컨트롤 자체가 달라요. 저건 별도의 장비들을 각각 그냥 엮어놓은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크라우드 아키텍처는 이런 통합된 크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0개 데이터 센터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일하는 일꾼으로 있는 서버들이 있고요. 저 맨 위에 보이는 그 컨트롤하고 되어 있는 크라우드는 저희가 보안 정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아키텍처로 3티어로 구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우드 환경, 변화하는 환경에 새로운 아키텍처가 아니면 적용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한 보안 정책, 동일한 보안 스택을 거쳐서 처리를 할 수 있고 보안 이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환경, 우리 많이 얘기하죠. 최근 들어서 뭐 제로 트러스트 사실 얘기 안 하는 밴드 없고 모든 가 제로 트러스트 환경입니다. 누구든 믿지 말고 누구든 점검하고 액세스 할 때마다 점검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누군지, 근데 단 아이덴티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컨텍스트 기반으로 그 안에 사용자가 어떤 형태, 사용자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떤 크라우드를 갈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치하고 확인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 박스, 어플라이언스 가지고 뭘 커버리지 한다. 굉장히 어불성설인 시대가 됐어요. 우리 직원 50명밖에 없는 직원들이 앉아서 우리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쓴다. 방화벽 UTM 가지고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크라우드에 있는 SaaS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연결해야 되고 오늘 가장 핫한 주제인 AI 어플리케이션 연결해야 되고 젠 AI 써야 되고 로컬의 AI 만들어서 뭐 스몰 AI 모델이든 라지 LA 모델이든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아키텍처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 저희도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진화하고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웹 필터링 제어하는 거, 사스 제어하는 거, 저는 현재 쓰고 있는 거라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좀 가지고 왔고요. 저 안에 이르는 것들이 저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제가 왜 첫 장에 그 처음에 있던 도전과 응전, 보안에 대한 어택과 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곽을 만들었냐면 변화 환경에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는 이 플랫폼 가지고 계속 서비스하고 있고 여태까지 고객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끼는 환경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뀌어야 되고 고객사들도 이런 바뀌는 환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위협들이 출발했죠. AI의 혁신일지 재앙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AI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젠 AI에서부터 멀티모달,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고민해야 될 영역들은 AI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게 진짜 좋은 면만 있느냐. 공격도 늘어나고
방어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스택 가지고는 해결 안 되고 다양하게 점검을 해야 봐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AI 특화된 솔루션 활용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인 플랫폼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전 세계에 혁신을 가져온 게 뭐였을까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 위에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혁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보안도 플랫폼 기반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플랫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위에 올라가는 정책들이든가 방안들은 기본 철학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산에 대한 보호를 하고 내 인프라에 대한 보호를 하고 내 사용자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와서 AI가 워낙 빅하드가 되다 보니까 AI 쪽에 조금 더 포커스한 영역들도 커버리지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는 과정의 한 일련의 과정이지 AI가 모든 것의 종착점은 아닙니다. AI를 막기 위한 AI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의 솔루션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직원들이 AI만 쓰나요? 인터넷 접속도 하고 파일도 다운로드하고 통신도 하고 웹사이트도 가야 되고 관리 프로그램도 액세스 해야 되고 SaaS에 있는 우리 어플리케이션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때 AI가 도움이 되고 필요는 하지만 다양한 환경들을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AI의 시대에 고민해야 될 큰 세 가지 항목들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완하는 우리가 IT를 보완했던 여태의 경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에 대한 컨트롤 해야 되고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AI 시대에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 AI 저희가 얼마나 해봤어요? AI 가지고 뭐 얼마나 움직여봤습니다.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벤더도 어느 솔루션도 어느 AI도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할 수준은 없어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자산 관리 당연히 해야죠. 아까 그 전 세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를 쓸 거냐 아니면 최근 들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다 인베디드 AI가 들어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떤 걸 쓰고 있어? 우리는 클로드를 쓰고 있어? 아니면 딥시크를 쓰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가시성은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가시성 없이 어떻게 제어를 해요? DLP 할 때 보완할 때도 제가 가끔 그 보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 우리 기업이 뭘 보고하고 싶은지 우리 기업에 뭐가 위험이 있는지 우리 기업이 가진 자산이 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가진 자산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투자할 게 내 자산보다 높다면 아니면 내가 가진 자산이 엄청난데 거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의 보안 투자를 한다는 건 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자산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요. 그래서 소스가 어떤 건지 얘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지 또 어느 클라우드하고 접속하고 그때 데이터셋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이슈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보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가시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도 하고 적용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필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저거 알고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가장 쉬운 얘기, 보안하면서 가장 쉬운 거. 일단 막어. 야, 클라우드, AI, 야, 다 막어. 다 막을 거냐? 일부 허용해. 일부 아이솔레이션해.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론, 방법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AI 인프라에 대한 보완들을 또 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AI가 동작하는 방식들,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지들끼리 알아서 회의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결론 내는데 걔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보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또 잠깐 나왔던 것처럼 레드티밍 하는 것처럼 레드티밍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펜테스트 했잖아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 어떻게 잘 동작하는지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에서 방어하고 했었잖아요. AI 쪽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좀 마케팅 용어로 다룬 나오면서 레드티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드티밍? 그럼 블루티밍은 없어? 레드티밍 뭐야? 굉장히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들에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켓이 되는 거, 공격 대상이 될 만한 거, 어떤 위협이 있는지, 얘가 가진 자체 위협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죠. AI들 어떻게 응답값, 우리 직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보안 어떻게 할 거냐, 응답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는 거냐. 쉽게 말해서 내부 챗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기술 문서에 대한 서머리를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야, 쟤는 월급 얼마나 받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보통의 안에 있는 챗 GPT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라고까지는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요. 바보같이 제 월급 얼마 받니라고 안 물고 제 월급으로 저 자동차 살 수 있어 없어? 저 자동차 살려면 할부 몇 개월에?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물어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텍스트 기반의 보안들을 할 수 있게 가드가 필요한 거죠. 이게 AI 가드는 마켓 용어로도 하고 있지만 이게 크라우드, 인터넷에 있는 퍼블릭 AI, 내가 활용하고 있는 프라이빗 AI 모든 분야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버넌스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AI 가버넌스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하실 수도 없고요. 우리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거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합니다. 기업의 서비스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변화에 준비가 됐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그 메가전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